자, 일단은 오늘은 자기장 파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기. 자, 자기장의 근원, 그리고 이제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기와 자기의 총체는 기본적으로 전자입니다. 전자. 우리가 전기 파트에서 전자의 흐름이나 전자의 이동, 쏠림으로 정전기나 전류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역시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는 이제 원자죠. 그리고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한쪽으로 쏠리면 전기라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기는 그럼 왜 생기는지, 그 자기적 현상의 근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자기장이란 개념부터 확인해 보죠.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전기장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을 배우게 되죠. 자, 자기장이라는 건 우리가 장이라는 개념을 맨 처음에 이제 사실은 초등학교 때 자기장을 요걸 기반으로 배우죠. 그렇죠?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영역, 장소를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석 주변에 뭘 뿌리면, 철가루를 뿌리면 이 철가루가 정확하게 자기장의 배열이 되고 나열이 되면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장에는 자석 주변에 내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영역, 장소를 통칭 매그네틱스 필드, 역장, 자기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3대 역장이 이제 자기장, 전기장, 중력장이고, 요 세 개의 표현식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요 흡사한 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셋은 원래 하나였겠구나, 대통일장 이론을 연구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자기장 표현식은 이렇게 됩니다. 의미는 이렇게 되고, 표현식 B는 S분의 파이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B가 매그네틱스 필드 자기장이에요. 우리가 질량을 M으로 고정해서 쓰다 보니 자기장도 M을 쓰지 않고 겹치지 않은 걸 고른 게 라지 B예요. 자기장. 얘는 스퀘어, 면적, 얘가 중요해요. 자속입니다. 자기력선 자기력선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력선 묶음, 자기력선 다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속은 자기력선과 사실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물리학 수준에서 그냥 자기력선이 꼭 자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 속이라는 게 묶음속이건 어떤 묶음을 의미하거든. 우리가 이제 제일 흔히 처음에 배우는 묶음이 연필이죠. 연필 12자로 한 묶음을 뭐라고 그래? 한 다스라고 하지, 그치? 그런 것처럼 여러 개의 자기력선 다발 한 묶음을 자속이라고 하는데, 보통 편의상 그냥 자기력선 한 가닥을 자속으로 생각해도 전혀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자기장의 단위 뭘 쓰죠?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기장은 B로 표현하고, 벡터죠. 단위는 테슬라의 업적을 기려, 니콜라 테슬라,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테슬라의 업적을 기려 우리가 테슬라를 사용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요즘은 유명한 전기자동차 브랜드의 테슬라 있죠? 바로 이 테슬라 이름을 그대로 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얘를 정리하면 자기선속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표현되죠? 자기장과 면적의 곱으로. 단위는 웨버 또는 웨버의 이름을 따서 웨버로 씁니다. WB, 웨버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자속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그럼 단순하게 접근해 보면 자기장이라는 건 이런 거죠. 동일한 면적이 있죠. 이제 1번, 2번. 동일한 면적에 여기서는 자기력선, 여기서는 자속이 3개, 여기선 자속이 5개래. 그러면 동일한 면적, 둘 다 면적은 S라고 해볼까요? S라는 동일한 면적에 여기선 자기력선이 3가닥, 자속이 3개,
5개죠. 그럼 누가 더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죠? 2번이 자기장이 더 크다. 이렇게 B1과 B2를 비교하면 얘가 더 자기장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구나. 이런 걸 자석의 개수나 밀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자기장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자기력선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전기력선이랑 흡사합니다. 역시 마이클 패러데이가 좀 편의를 위해서 자기장과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자, 자기력선. 일단은 자기력선의 특징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장 또는 자기력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자석 주변에 뭘 뿌리면 된다.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되죠. 그럼 그 철가루의 배열이 누구의 배열? 자기장 또는 자기력선의 형태대로 배열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력선의 특징을 좀 그려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건 어디서 본 기준이야? 밖에서 본 기준이야. 밖에서 관측한 본 기준입니다. 박본계예요. 박본. 그럼 내부에서는요? 이거 되게 중요해. 봐봐. 분명히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데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보통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이렇게 끝인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내부 자기장도 더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게 중요해. 자, 그럼 당연히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확인했지만 기초적이죠. 조밀할수록 강해요. 조밀할수록 강하다. 조밀해? 강하다. 그럼 두 지점. 자, 요 점과 P점, 요 점, Q점 누가 더 자기장이 강하게 형성돼 있죠? 력선 사이 간격이 P가 조밀하고 Q는 덜 조밀하지.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P가 Q보다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런 것들을 자기력선의 간격, 조밀할수록 강하다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얘는 벡터이기 때문에 교차 안 해요.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하면 합쳐져서 표현되기 때문에 교차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의 형태로 합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기, 폐곡선, 단선되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고 하나의 고리의 형태로 봅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렇게 쭉 연결되는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일부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이 네 번째가 당연히 1번과 2번도 중요하지만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닌 거니까 1번과 4번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장, 자기력, 거기다 추가적으로 나침반의 N극의 방향. 얘가 어딜 본다? 자기력선에 접선 방향을 향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 특히 나침반의 N극,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을 향한다. 자,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 여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접선의 방. 여기는 여기야. 여기는 여기겠죠. 당연히 여기 나침반을 놓으면 여기가 N극이겠지. 여기선 여기가 N극이고 여기선 여기가 N극이 될 겁니다. 나침반을 두면 이런 형태로 나침반 N극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을 향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럼 하나만 확인해 볼게. 자, 이런 걸 생각해 볼까? 선생님이 자석을 특수 제작했어요. 따로 주문을 해서 이렇게 가운데를 도려낸 자석이야. 그래서 왼쪽은 빨간색이 보통 N극을 약속합니다. N극인 자석이고 오른쪽은 S극인 자석이에요. 자, 선생님이 나침반을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놨어. 번호를 매길까요? 1번, 2번, 3번, 4번. 혼자 N극의 방향이 반대에는 누구일까요?
2번일까요? 4번일까요? 이게 초등학교 수준으로는 보통 인력 청력을 하면 끝나. 그럼 인력 청력으로 1, 4, 3은 해결이 되겠네. 2가 해결이 안 돼. 자, 얘가 N극, N극, N극이죠? 얘는 여기가 N극입니다. 뭐가 좀 납득이 안 되죠? 이유는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 자, 내부에서 자기력선 이렇게 형성된단 말이지. 밖에서 볼 때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잖아, 그치?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가기 때문에 나침반의 N극이 안쪽에서 이렇게. 이게 나중에 확장시키면 솔레노이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있죠. 여기 전류가 흐르면 자기 자석이 되는 거 알죠, 그치? 여기도 솔레노이드도 만약에 내부에 나침반을 이렇게 뒀다. 그러면 만약에 솔레노이드가 전류가 흘러서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래. 그러면 내부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안에 있는 나침반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을 바라본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요게 되게 접선해 봐요. 자, 자기장. 나침반이나 자기장 자기력의 방향은 항상 뭐다?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 접선이 뭔지 알죠? 어떤 직선이든 어떤 곡선이든 거기에 닿는 직선, 하나의 직선을 접선이라고 한단 말이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랑도? 지구자기장. 자, 지구자기장은 되게 중요하죠.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자석입니다. 다이나모 이론, 다이나모 발전이라고 해서 왜 일어나죠? 외핵의 대륙. 통합과학에서 했지. 외핵의 대륙가 지구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게 통합과학과 지구과학에서 저 지구자기장을 뭘 막아주죠? 태양에서는 강력한 에너지 입자인 태양풍을 막아줍니다. 생명체가 지표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보다 더 중요한 게 저거야. 태양풍을 막아주는 지구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천체나 어떤 행성에 인간이나 인류나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1순위로 보는 게 일단 자기장이야. 일단 처음에 액체 상태 물,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물이 아닌 어떤 육지, 지각 이런 데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자기장 유무를 판단해. 왜? 태양에서 오는 천체에서 오는 강력한 에너지 입자. 태양풍은 바람이 아닙니다. 이름은 풍이지만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촛불이 있어. 촛불을 바람으로도 불 수 있지만 엄청난 양의 모래를 부어버리면 더 잘 꺼지지, 그치? 이런 것처럼 양성자나 전자 같은 전기를 띤 에너지 입자가 날라오는 게 태양풍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자기장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돼? 태양풍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럼 지표는 어떻게 돼? 전자레인지에 돌려지는 듯한 환경이 됩니다. 이 모든 지구계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생태계에 갑자기 전자레인지에 돌려지는 듯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다 죽는 거야, 그냥. 이시나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지구자기장이 외핵의 대륙이다라는 거고,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자석인 거죠. 이게 중요해. 이제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지구를 가로로 나눈 선을 위선, 그 위선을 중심으로 잰 각을 위도 0도를 적도, 90은 북극, 남이 90을 남극이라고 하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세로로 나눈 선을 경선, 그 중심각을 경도라고 하죠. 이렇게. 이때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야. 잘 들어. 지구의 남극이 무슨 극이죠? N극인 자석이야. 지구의 북극이 S극인 자석이야. 자기장은 어디서 나와? 밖에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남극에서 나온 자기장이 북극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나침반의 N극이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이 어딜? 북쪽을 향하는. 지구 어디서나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하는 이유는 뭐야? 지구의 남극의 N극이 북극이 S극인 자석이기 때문인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장 벡터예요, 벡터. 동시에 두 개가 작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합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 써야 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단 지구자기장을 무시한다는 말이 없으면 사실 신경 써야 돼. 자, 간단한 예를 볼게요. 봐. 이게 지구자기장이야. 비지그라고 합시다. 여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이걸 볼게요. 전류의 자기장을 형성이 돼 있어. 비전류라고 합시다. 둘의 크기가 같아. 그럼 질문.
여기에 나침반을 두면 방위 표시예요. 방위 표시 동서남북이죠. 방위 표시 기준 나침반의 N극은 어디를 향할까요? 어디를 가리킬까? 벡터잖아. 그럼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합력 또는 합성자기장을 구해야지. 이게 시그마 B라고. 그러면 합성자기장의 접선의 방향을 향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자기장과 전류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나침반의 방향을 주고 나침반의 방향을 이용해서 지구자기장을 유추해내는 유형의 문제도 등장을 합니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당연히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 전류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비전류도 증가하겠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류도 증가하겠지. 그럼 세타는 어떻게 돼? 이게 커지니까, 일로 가니까 증가하겠지, 그치? 그럼 전류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 전류가 감소하고, 전류자기장 감소하고 세타가 감소하겠지. 이런 식으로 요 각 세타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시계로 돈다, 반시계로 돈다, 반대로 간다, 이런 걸 다 물어봐. 그럼 요 방향들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살짝 통합과학에서도 했고 이걸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했을까? 오른나사의 법칙이죠. 그치?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일 땐 감아지는 방향이 뭐야? 자기장의 방향. 그치? 만약에 감아진 이 오른나사의 법칙이니까 오른손으로 하는 거야. 저는 왼손잡이인데 어쩌라고. 왼손잡이면 개꿀이야 사실. 왜? 문제 풀 때 다 이걸 해. 이거 안 하면 이게 눈으로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엄청 많아서 보통은 실수 안 할 이걸 다 한단 말이야. 펜 쥐다 이거 하고 펜 쥐다 이걸 하고 다 해야 된다고. 왼손잡이들 얼마나 좋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애, 이렇게 해서 실수하는 애들이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순간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100점짜리인데 하나 틀리는 경우도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잘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왼손이 올라온 거야. 방향이 바뀌잖아. 그냥 틀린다고. 오른손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오른손 엄지가 전류만 감아지는 게 자기장. 오른손의 이 내 손가락이 감아진 방향이 전류만 엄지손가락의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요걸 이제 미리 알고 있다는 대전제 하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물질의 자성. 그럼 물질이 왜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지 보죠. 물질이 왜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지. 자, 처음에 얘기했잖아. 자, 일단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전기적 현상은 누가 만들어? 전자가 만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전자, LG전자, 소니전자, 애플전자, 전자레인지, 전자사전, 전자랜드. 다 이 전자는 누구? 이 전자 이름을 따서 만든 거라고. 엘렉트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원자.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누가 돌아? 전자가 돌아. 전자가 특정 궤도를 궤도운동한다고 표현해요. 궤도운동. 그럼 질문. 얘가 이쪽 방향으로 궤도운동을 해. 우리가 그거 기억나시나요? 전류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흐르죠?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흘러. 이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과학자,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독립하는데 큰 영향을 준 어떤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이며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이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이제 연을 날려. 언제 천둥 번개가 치는 날. 그래서 이 연의 번개가 꽝 떨어지면 이 전기 에너지를 뭘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어. 근데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죽진 않았고 좀 위험한 실험을 했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과학자가 전기라는 건 양전하의 흐름이다. 플러스 입자의 흐름이 전류다라고 정해요. 그래서 150년 동안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알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1900년대쯤 와서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전자를 발견해. 그리고 전자의 흐름이 전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미 150년 이상 전부 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다 뒤집을낀 모든 전기에 관한 이론이 이걸로 약속이 돼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기존대로 씁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위가 높은 플러스에서 전위가 낮은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하고 전자의 흐름이 전류이며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라고 요걸 사실로 정해 놓은 거죠. 그럼 봐, 질문.
전자가 요 방향으로 궤도 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반대 방향으로 무슨 효과가 생긴다? 전자가 일로 움직이면 여기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생긴다고, 아주 짧게. 그러면 그러면 뭐야? 이쪽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난다고. 그럼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무슨 극이 돼? 자석의 N극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S극이 됩니다. 이렇게. 자, 뿐만 아니라 이 전자가요, 지 혼자도 돌아. 이렇게. 이걸 스핀이라고 그래, 스핀. 스핀이라고 해. 이걸로 해요. 스핀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자전이지. 약간 행성의 운동과 비슷하죠, 그치?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면서 자전도 하잖아, 그치? 달은 지구를 공전하면서 자전도 한단 말이야. 달도 자전해요. 달의 자전 주기가 공전 주기가 한 달로 똑같아. 그래서 우리한테는 한 면만 보이는 것 뿐인 거야. 어쨌든 됐고, 자, 그러면 결국 스핀 효과가 결국 스핀 반대 방향으로 또 전류 효과를 만들어.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여기가 S극. 이렇게 도는 엄지손가락이 N극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N극의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온 우주의 전기 누가 만들어? 전자가 만드는 거죠. 전자가 쏠리면 한쪽에 쏠려 있거나 고여 있으면 정전기라고 표현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근데 물질의 자성, 자기적 성질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야? 전자의. 역시 전자 때문이고 궤도 운동 때문이야. 전자가 궤도 운동하는 게 그게 결국은 그 물질의 자석의 성질을 갖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전자의 스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온 우주에 만들어지는 전기와 자기의 근원은 전자예요. 심지어 전기랑 자기가 동시에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서로 상호 유도하면서 전달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전자기파, 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빛과 전기와 자기는 하나야. 근원은 전자고.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암기, 전기는 누가 만들어? 미안해. 자기장은 왜 생겨? 전자의 궤도 운동, 전자의 스핀. 자, 자기장 왜 생긴다고? 전자의 궤도 운동, 그 다음에 전자의 스핀이 자기적 현상, 자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하나 확인하면 큰 의미로 보면 전기와 자기는 하나예요. 근데 이걸 좀 세세하게 세분류하면 둘의 차이가 있긴 해. 전기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어. 홀극이라고 그래. 홀극이 존재해. 자기는 자석을 쪼개 부러뜨려. 쪼개면 어떻게 돼? N극, S극이 잘라지나요? 아니요. 쪼개고 물질의 성질을 갖는 원자 단위 꼭 쪼개도 어때? 원자 단위에서도 N극, S극이 공존하잖아. 저걸 자기 쌍극자라고 해요. 빅뱅 극 초반에는 저 자석의 양극이 분리되는 홀극이 존재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없는 거야. 자, 만약에 여러분들 중 누가 자석의 N극과 S극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홀극을 발견해낸다면 노벨상 감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기와 자기는 사실 크게 보면 하나지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세분류하면 약간 차이는 있고 가장 큰 차이가 뭐다? 전기는 홀극이 있고 자기는 쌍극자, 홀극이 없는 쌍극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정도까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요걸 좀 더 확장시켜 볼게요. 자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화는 무엇처럼 된다. 자석처럼 된다는 뜻이야. 자, 이런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자석입니다. 얘가 N극인 자석이야. S극인 자석이야.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클립을 하나 붙였어. 철제 클립. 클립 뭔지 알죠? 종이를 고정시켜놓는 이런 클립.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립을 A만 붙이려고 했는데 B가 따라왔어. 이렇게. 질문. 분명히 자석은 자기력으로 A를 잡아당긴단 말이지, 그치? B는 A에 왜 붙었어? 얘는 자석이 아닌데. 얘가 자석과 비슷한 자석처럼 효과를 내는 거라. 자석처럼 되었구나. 이거를 자기 구역화, 자화됐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원자 단위로 보면 이런 거야.
자, 잘 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걸로 합시다. 전류가 요렇게 궤도운동으로 요 화살표를 원자자석이라고 해요. 원자자석의 화살표가 N극을 의미하고 화살표의 뒷부분은 S극을 의미해요. 자, 궤도운동에 의해서 자성이 형성이 되고 또 스핀에 의해서도 자성이 형성돼. 그럼 잘 봐. 요렇게 궤도운동에 의한 자성과 스핀에 의한 자성이 서로 반대로 만나면, 반대로 묶이면 어떻게 될까? 자성이 강해질까? 상쇄돼서 약해질까? 상쇄돼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짝 또는 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짝을 이루거나 쌍을 이루는 원자 자석들이 많아지면 자성이 약해져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면 자성이 강해지겠지. 그런 물질들을 강자성 물질이라고 한 4개 정도밖에 안 돼. 보통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철, 니켈, 코발트 등도 뭐 있는데 우리는 철만 알면 돼. 철이 대표적인 강력한 자성을 띠는 강자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알루미늄도 금속이잖아. 알루미늄 자석에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자성이 약하거든. 상자성이라고 해. 철 달라붙어. 니켈, 코발트는 잘 달라붙어. 왜? 강력한 자성을 띠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자성을 띠는 자화되는 걸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봐. 이게 원자 자석이야. 그러니까 물질에는 다양한 원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쓸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 자석들이 이렇게 랜덤하게 지 멋대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럼 보통 이런 애들은 겉으로 자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 자, 잘 봐! 정신 차리시고 자, 파이팅 하시고. 근데 만약에 자기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장 어디로 들어가? 외부에서 보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죠? 그럼 당연히 외부 자기장이 여기 이렇게 관통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강자성이나 상자성 물질들은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된다고 이렇게. 심지어 철은 이게 한동안 유지가 돼. 강자성 물질이라고 그래. 이런 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옛날에 과거에 자 봐봐 마그마 있지 마그마 현무암엔 철이 많이 들어있거든. 그럼 마그마가 굳으면서 뭐가 돼? 현무암이 된단 말이지. 화성암이 되는데 현무암이 돼. 근데 봐봐 현무암이 뭐가 많다고? 철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 현무암이 되기 전 용암이나 마그마 상태는 액체잖아.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철의 원자 자석들이 어떤 방향으로 배열돼? 지구자기장. 그 상태에서 굳으면 이게 그대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원래 대륙이 여기, 자기장이 여기 북쪽 여기야. 그럼 자기장이 여길 봐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져 있네? 아, 대륙이 회전했구나. 이동했구나. 이런 거 다 알아낼 수 있어. 이런 지구 자기장의 기록으로 대륙의 이동이나 대륙의 확장이나 이런 걸 다 알아낼 수 있어. 지구 물리학을 통해서.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자화가 잘 되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강자성 물질. 그 다음에 약하게 되는 애는 상자성. 반대로 되는 애를 반자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잠깐 교재 펴보세요. 교재에다 써 있을 건데 이건 굳이 쓸 건 아니라 교재만 보시고 교재에 있는 걸 체크만 빨리 하고 넘어가죠. 좀 더 넘겨봐. 좀 더. 아니, 덜. 여기서 아까 거기서 조금만 넘기면 돼. 반대로. 여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돼. 여기. 여기다. 요쯤 되겠죠. 몇 페이지인가요? 65페이지죠. 그쵸? 자, 그래서 물질의 자성의 종류 있죠? 자화의 종류에 따라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중요한 건 잘 들어.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자화가 유지되는 건 강자성 뿐이야. 요즘 다 하드디스크 쓰죠. 요즘은 이제 SSD가 많이 싸져서 쓰는데 요즘 또 반도체 값이 폭등해갖고 SSD 많이 다시 또 비싸졌지만 하드디스크는 여전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모든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정보는 디지털 정보야. 이진수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디스크 표면에 자성체가 입혀져 있고 거기에 전기 신호를 줘서 자기장을 만들어. 그럼 이렇게 자화의 방향에 따라서 뭐 이준수의 양자 정보가 기록이 되는 거야. 이걸 내가 1로 기록하면 0, 11001, 010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 전부 다 이런 형태의 자기장, 강자성 물질을 이용해서 이진수의 형태의 디지털 정보를 저장한다. 학교에 선생님이 PDF나 한글 파일을 줬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행평가를 완료해서 제출하세요. 몇 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데스크탑에 저장을 할 거 아니야. 한글 파일이든 PDF 파일이든. 그게 다 저런 식으로 자기장의 형태로 이준수의 형태로 기록이 돼서 이걸 우리가 이 정보를 읽거나 쓰거나 하는 거라고. 그리고 반도체에는 전자를 주입해. 전자가 하나 있으면 1로 기록해. 전자가 빠져 있으면 0으로 기록해. 다 10101100 다 이진수로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본격적으로 자기장으로 가보죠. 요거 지워도 되죠? 요건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이런 게 자화구나라는 거니까. 자, 가장 흔히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강, 상, 반,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각각 하나씩 준비해서 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넣었다 빼. 자, 질문. 여기에 넣었다가 뺀 순간 자성을 유지하는 건 누구뿐이다? 강자성뿐이다. 상반은 원래대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오케이? 그럼 잘 봐. 내가 A와 B를 붙여봤더니 인력이 작용해. 그렇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자기장이 살아있다. 하나는 강이고 하나는 상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B와 C를 작용했더니 아무 힘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B가 상이고 A가 강이고 C가 반이구나. A와 C를 작용했더니 청력이 작용해. 참고로 반자성체는 무조건 반대로 밀어내. 청력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강하게 만들면 공중부양도 할 수 있어. 초전도 자석이 대표적인 이제 100% 반자성 물질인데, 초전도 자석 위에다 개구리 한 마리 가운데 놓으면 얘가 어리둥절, 나 왜 떠있지? 이러고 있어. 공중부양으로 뜹니다. 왜냐하면 물이랑 단백질이나 이런 애들이 다 뭐야? 반자성 물질이야. 그래서 강한 자기장에서는 띄울 수 있어요. 청력으로.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잘 봐. A, B가 인력이다. 그럼 자기장에 남아있는 건 A, B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강이구나. 그럼 나머지 하나가 상이야. 강과 상은 서로 당기는 인력. 강과 반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B, C를 붙였더니 아무 작용하지 않아. 그럼 얘가 뭐다? 얘가 강이고 얘가 상이다. 그럼 얘가 뭐야? 강이고 얘가 반인 거지. 그러니까 강과 반이 청력으로 밀어내는 거라. 요 예제만 지금 빨리 줘. 아니다. 사진 한 방 찍어. 시간 아까우니까. 찰칵 찍고 필기하십니다. 자, 지우고 본격적으로 전류의 자기장 가보죠. 문제는 모조리 N 숙제, N 이따 클리닉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잘 봐. 자기장 빠르게 가봅시다. 잠시만요. 이게 뭐지? 자, 보죠. 다 지울게. 자, 이제 전류의 자기장.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전자기 유도까지 가보죠.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지, 그치? 그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쯤에 우리가 앙페르의 법칙을 배웠을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어쨌든 간에, 반복하는 형태로 이렇게 막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직선, 원형, 솔레노이드 세 개의 형태의 도선을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잠시만요. 이거 에어컨 틀어도 되나? 돌아가 있지. 오케이. 이따가 추우면 끌게요.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첫 번째, 직선 도선. 직선 도선의 자기장. 자, 일단은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왜? 생각을 해봐. 그냥 직선 도선이 말면 원형 도선이 되고 감으면 솔레노이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직선 도선으로부터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직선 도선의 자기장 보죠. 자, 이렇게 도선이 있고 여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주변에 감아지는 형태로 뭐가 만들어져? 자기장이 형성된단 말이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일부러 정사각형 보드에 직선 도선을 관통시킨 후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자, 잘 봐.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전선을 놓고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약속을 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럼 여기에 점으로 표시를 하고요. 전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면 이걸 여기서 본 이쪽에서 바라본 시선에서는 X 표시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면 이건 뭐야? 이 점은 전류가 수직으로 나온다는 뜻인 거야. 그럼 이렇게 해놓고 X 표시하면 전류가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방위 표시. 일단은 지구자기장은 잠시 무시해 둘게요. 원래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항상 지구자기장을 같이 물어보는데 일단은 지구자기장 없다고 가정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만 판단해 볼게. 자, 감아지는 방향으로 여기 뭐가 형성돼?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4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볼게. 자기장의 방향 또는 나침반 N극의 방향. 기역, 니은, 디귿, 요 뒤에 리을. 자, 기역에서 자기장의 방향 또는 나침반의 N극은 어디를 볼까요? 자기력선에 뭘 따져야지? 접선의 방향. 그러면 여기야. 어딜 볼까? 기역에서는 남쪽을 보겠죠. 자, 이거 방향 먼저 체크할게. 이쪽이 다 남쪽이죠. 여기는 동쪽이고 서쪽이고 뒤가 북쪽이죠. 이렇게. 자, 얘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 기역은 남, 니은은 동, 디귿은 북, 리을은 서쪽이 되겠죠. 일단 방향 판단할 수 있으시겠죠? 당연히 기본으로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물어봐요. 되게 잘 물어봐.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자, 하나 잠깐 봐봐. 선생님이 아까 자기장은 조밀할수록 어떻다? 세다, 강하다라고 했죠. 그럼 봐봐. 가까울 때는 간격이 어때? 조밀하고 멀수록 벌어지고 있지, 그치? 아, 가까울수록 강하다라는 걸 저걸 보고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느낄 수 있어야 돼.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
자, 확인해 볼게. 그럼 여기서부터 수직거리가 스몰 r인 디귿점. 여기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를 확인해 보죠. 자, 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건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최초로 발견을 해요. 정말 우연히 전선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 옆에 나침반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나침반의 N극은 아까 어디를 본댔어? 자기력선 접선이고 지구 입장에서 그냥 북극을 보는 거잖아, 그치? 북쪽을 봐야 되는 나침반이 엉뚱한 데를 보고 있더라고요. 전기를 끊으면 다시 북쪽을 봐. 전기가 흐르니까 엉뚱한 데를 보네? 전류의 수직한 방향을 향하더라 이거지. 아, 전기가 자기를 만드는구나 라는 걸 발견해. 이걸 이제 같은 연구실에서 같이 열심히 연구를 하던 동료 과학자인 앙페르랑 얘기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발견한 웨르스테드가 했고, 이 수학적인 원리를 앙페르가 정리해서 어쨌든 법칙은 앙페르의 법칙으로 자기장의 크기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건 앙페르의 법칙이 됩니다. 첫 번째, 직선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B1이라고 할게요. 얘는 K는 상수, 그냥 R, 거리, 수직거리, 그리고 I는 전류. 이렇게 됩니다. 잘 생각해봐. 이거 누가 만드는 전기야? 전류가 만드는 전기잖아. 당연히 뭐에 비례해? 전류에 비례하겠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니 전류가 강할수록 자기장도 강해지겠죠. 되십니까? 자,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자기력, 전기력, 자기장, 전기장, 중력장은 다 거리에 영향을 받아. 거리가 멀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직선 도선으로 수직거리야. 수직거리에 반비례. 이게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수직거리라 하면 여기서부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요 길이가 수직거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요게 수직거리가 되겠지. 여기서는 요게 수직거리가 되는 거고. 수직거리에 반비례한다. 됐죠? 얘가 제일 중요해. 예제도 되게 많은데 이따 할게요. 일단은 다 원형도선 솔레노이드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두 번째. 1시 반에 시작했죠? 오케이. 좀만 더 하고 예제하고 쉽게. 자, 잘 봐. 원형도선. 자, 원형도선의 자기장. 아까 얘기했지만 직선도선을 말면 뭐가 돼? 원형도선이 되잖아. 그럼 봐봐. 이렇게 생긴 원형도선이 있어. 이렇게. 여기가 살짝 끊겨 있고 거의 원형이죠. 얘를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전원을 연결했어. 이렇게. 그럼 전류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그럼 여기는 사실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구조란 말이지. 이렇게. 그럼 잘 봐. 요 영역을 확대해 볼까? 그럼 사실 뭐랑 같냐면 아주 짧은 직선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랑 똑같은 구조란 말이지. 직선도선이랑 똑같은 구조죠. 그치? 그래서 여긴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돼? 이렇게 형성된단 말이야. 맞죠? 이거 색깔 헷갈리게 이걸로 했냐. 이렇게. 사실 여기도 직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접선의 방향이 여기고, 여기서는 접선의 방향이 여기고, 여기서는 접선의 방향이 여기고, 접선의 방향이 여기니까 모든 점에 사실은 직선도선이 이런 식으로 말려있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그럼 직선도선으로 접근한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 이렇게 되죠. 나와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와서 뒤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도 나와서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가운데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럼 봐봐. 이걸 먼 시선에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엄지손가락이 무슨 극이 된 거야? N극이 된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자기장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니까 원형도선에서 이렇게 먼 시선에서 보면 원래는 직선도선 이렇게 말려서 전류가 흐르는 구조이지만 결국은 밖에서 볼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엄지가 N극의 방향을 의미하게 되는구나 라고 정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형도선이 있고
여기 전류가 I가 흐릅니다.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small r이었대요. 자, 여기 형성되는 자기장을 B2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 원형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확인해 보니 B2 원형도선입니다. K 프라임 R분의 I. 그래서 I는 당연히 전류죠. 아이고. 당연히 전류고, 여기서 얘는 뭐야? 반지름이야. 이게 뭐?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완벽하게 외워주셔야죠. 그럼 둘이 되게 좀 식이 비슷하잖아. 근데 뭐가 달라? K와 K 프라임 상수가 다르지. 왜 상수가 왜 다르냐면 봐. 직선 도선이고 원형 도선이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선 전류가 I가 흐른대. 여기도 I가 흐른대. 수직거리가 스몰 r이고 반지름이 스몰 r이래. 그러면 요 점 이렇게 하자. P점과 Q점을 찌르는 자기장의 세기는 누가 더 셀까요? 봐. 얘는 정확하게 한 가닥 여기를 찌른다고 해볼까? 근데 얘는 이걸 돌아가면서 찌르잖아. 그냥 봐도 누가 더 세? P가 세? Q가 세? Q가 세죠. 그럼 Q가 더 센 이유는 뭐야? 상수 K가 K 프라임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K 프라임 K보다 많이 큰 거예요. 대충 한 파이만큼 커, 파이. 돌아가면서. 원주만큼 강해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미리 하겠지만 K 더블 프라임은 솔레노이드. 이건 누구? 직선 도선의 상수, 원형 도선의 상수, 솔레노이드의 상수가 되겠습니다. 얘가 더 커집니다. 이유는 볼게요. 자, 세 번째 솔레노이드까지 하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예제할게. 솔레노이드라는 건 사실 원형 도선을 여러 개 나열해 온 형태야. 그럼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하나로 쭉 연결되잖아. 아까 계속 얘기해. 벡터는 뭐야? 방향이 같으면 그만큼 더해지잖아. 누가 나를 일로 10N으로 당기고 여기서 10N으로 밀면 나의 합력은 얼마야? 20N, 오른쪽으로 20N. 자기장도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1테슬라, 여기서 1테슬라가 더해져. 1테슬라가 또 더해져. 1테슬라가 또 더해져. 총 4테슬라가 동시에 작용하는 효과가 나는 거라고. 벡터라 방향이 같으면 더해진다고. 그럼 이게 구조가 뭐랑 얘랑 흡사하잖아. 이런 구조라고. 되십니까? 자, 그럼 잘 봐. 보통은 일부러 솔레노이드는 방향 잘 찾으라고 원통을 만들어줘. 원통을 그려줘요. 어이씨, 원통이 왜 이래. 원통하다. 자, 원통을 놓고 이걸 감아. 이렇게. 전류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흐른다? 플러스에 나와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류가 요로 나오고 요로 흐르겠죠? 자, 전류의 방향. 요렇게. 자, 잘 봐. 전류가 넘어갔어, 넘어왔어. 넘어왔지. 맨 왼쪽과 양 끝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전류가 넘어갔는지 넘어왔는지. 그럼 넘어왔으면 엄지손가락 쪽이 뭐야? 오른손 기준. N극이라고 해. 여기가 뭐가 돼? S극이 돼. 그럼 얘는 누구랑 매우 흡사한? 막대저삭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자기장이 주변에 형성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영구자석을 만들 수 있어요. 영구자석 잘 만들어. 쉽게 만들 수 있어. 강자석 물질을 녹여. 녹이면 액체 상태가 되잖아. 그치? 액체 상태일 때 자석 틀에 부어. 강한 자기장을 줘. 그럼 어떻게 돼? 거기는 모두 원자 자석들이 같은 방향으로 정확하게 배열이 된다고, 자기장이. 이 상태에서 식히면 그게 자석이야. 거기에 좀 더 강한 물질은 이제 신물질인 뭐 히토류인 네오디뮴, 바나듐 이런 걸 섞어서 우리가 네오디뮴 자석을 만든단 말이지. 그래서 네오디뮴 자석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네오디뮴 자석은 되게 위험 물질이야.
위험물질로 불려요. 왜? 선생님, 한 엄지손가락만한 자석 두 개가 붙어있잖아요. 뛰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 빵 붙어. 그러면서 뭐 살이 찢어지기도 손톱 빠지기도 잘 다쳐. 되게 너무 자기력이 너무 강해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실험 있잖아요. 네오디움 자석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돼? 빵 부딪히면 막 깨지고 박살난다고. 위험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자기장은 너무 세서 좋은데. 근데 얘는 스위치를 누르면 자석, 끄면 꺼짐. 스위치를 누르면 자석, 끄면 꺼짐. 마음대로 자기장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보통 솔레노이드로 전자석의 형태를 만들어서 쓴단 말이에요. 조절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석의 형태. 자, 그러면 이제 이 내부에선 자기력선이 균일합니다. 자기력선 간격이 균일하다는 얘기는 균일한 일정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왜? 자기력선 조밀할수록 강하다며. 자, 그래서 이 내부에서 형성된 자기장의 세기를 확인해 보았더니만 B3는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 K 더블 프라임 스몰 n i더라. 자, i는 당연히 뭐겠어요? i는 전류죠. 인텐서. 얘는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 얘는 전류야. 자, 그럼 스몰 n이 뭐냐 이거지. 스몰 n. 얘 중요해. 길이당 가문수야. 권선수라고도 하는데 가문수.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이 감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 촘촘하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그냥 솔레노이드는 예제 이거 하나만 알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여,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여, 열.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여,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여, 아홉, 열. 스물이야. 자, 이 간격이 0.1m. 얘도 이 간격이 0.1m. 얘는 이 간격이 0.2m. 가문수는 10회. 얘는 20회, 20회. 자, 흐른 전류가 I야. 그러면 1번 솔레노이드, 2번 솔레노이드, 3번 누가 자기장이 제일 세? 2번. 길이당 가문수가 얘가 0.1분의 20이면 200이잖아. 얘는 많이 감았는데도 0.2분의 20이니까 얘랑 똑같다고.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B2가 제일 크고 B1과 B3가 같다면 더 많이 감았는데도 같은 자기장이 돼버린다고. 이 길이당 가문수가 중요한 거야.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사진 찍고 잠깐 쉬고 정리하죠.